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닌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8만 원 하는 고시원에 살다가 지금은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에 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빚 10억을 진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중식당에서 식사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서울 숲을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아파트에서 살게 되겠구나. 이 생각은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의 책,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에서는 무의식의 변화가 성공의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책의 저자인 이하영 원장님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대한민국 상위 1%의 부를 이룬 의사이자 인생 멘토로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20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결정했는데요. 당시 돈이 없어 참고서도 살 수 없었고 결국 고3 학생들 과외를 하며 돈을 벌고 공부했습니다. 저자는 잘하는 수학보다는 다른 암기 과목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은 없었어요. 수학은 저자에게 생존이었고 라면 한 그릇이었어요. 과외를 하며 번 돈으로 저자는 독서실을 다니고 고시원에서 잠을 잘 수 있었으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저자는 국제시장에서 수술복 2벌을 샀어요. 그리고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고 그 옷을 입고 공부를 했어요. 당시 독서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공부하고 있으면 비슷한 또래의 재수생들이 말을 걸었는데요. 그때마다 저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네, 맞아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자는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10년 뒤 펼쳐질 의사 모습을 가슴에 품고 공부했습니다.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미래의 상상이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민하다가 김치찌개가 떠올랐다면 아마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반응해 말을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나의 현실을 만들고 있죠. 과거를 돌아보면 인생은 생각의 산물이었어요. 생각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고스란히 삶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단순한 점심 메뉴부터 인생의 큰 결정까지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삶의 궤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일까요?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그 떠오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이에요.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라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싫은 생각은 하지 않도록 생각의 온오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미 코끼리를 떠올리게 되죠. 그렇다면 누가 이 생각을 만들고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그 존재는 바로 의식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씨앗,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의 씨앗이 점심에 김치찌개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스르륵 일어나는 반응이라 우리의 의식은 전혀 눈치를 못 채요.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야지라는 다짐을 해도 가난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무의식이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공간을 채우는 것이 생각의 씨앗인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바뀌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 변합니다. 씨앗은 자라 현실이 됩니다. 관념인 씨앗과 현실인 열매는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무의식의 씨앗에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부의 마음이 심어져 있으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씨앗이 담겨 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결핍된 존재가 아닌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해야 합니다.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가난한 현실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는 무의식이 가난으로 채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색깔을 바꾸는 작업이 우선이에요. 무의식을 부와 행복으로 각인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아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을 통해 인식되는 내면의 이미지이고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이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분석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말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르죠.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박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이 관념으로 박혀있으면 늘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관념의 대물림에서 비롯돼요. 가난한 일상이 자식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말과 행동이 생각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사실 자신이 만들고 있어요. 내면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관념이 씨앗처럼 뿌려져 있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 수 있는 기억이 가난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어요.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기억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됩니다. 저자가 20살에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어요.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닌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집니다. 몰입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는 물에 빠질 몰, 들 입을 써서 물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에 빠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빠지는 과정이 바로 몰입입니다. 그리고 그곳과의 연결을 통해 삶이 바뀌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저자는 수술할 때 그 어떤 시간보다 몰입하는데요. 세상에 저자 자신과 환자밖에 없는 느낌이고 무의식에 각인된 수술의 지식과 경험, 지혜와 알미 저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의 경험은 또다시 무의식에 저장되고 각인되며 그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몰입해야 무의식이 변하고 실력이 향상되며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몰입을 통해 성장이 일어나고 실력이 발전하면 더 즐거워집니다. 그 자람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몰입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변화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저자는 고등학생 때 수학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수학의 정석을 눈으로 풀어서 펜이 필요 없을 정도였고 수학 성적이 가장 좋았던 것은 당연했어요. 이 당연함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당연함은 저자에게 수리 영역에서 실수 없이 만점 받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트리플 악셀을 못하는 김연아 선수가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를 이긴 이유는 표현력에서는 스스로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과 그 당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함에 대한 무의식이 훨씬 좋은 기술력과 좋은 점수를 받는 미래를 펼쳐낸 것이죠. 노력한다고 실력으로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는 아마추어 선수로 머물고 누구는 손흥민 같은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몰입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자신감과 당연함의 유무로 결과는 나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 당연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허용할 때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에 대한 허용과 그로 인한 무의식의 변화. 이것이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노력과 무의식이 만날 때 우리는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 깊이는 11km 이상이에요. 지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8.8km임을 생각하면 지구는 높은 게 아니라 깊은 곳임을 알게 됩니다. 빛도 들지 않고 엄청난 압력이 짓누르는 공간, 그곳에서도 바다는 생명을 품고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 있는 바다는 우리의 무의식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 무의식이 만드는 나만의 세상,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공부하던 20살의 저자가 미래의 진짜 의사가 된 것처럼 상상이 일상이 될 때 그 상상은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 몰입해야 무의식이 변하고 변화 속의 성장과 발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자신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당연함이 각인되어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여 원하는 미래를 맞이하고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